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서 분야가 결정되는 거고요. 잘하는 거에서 직무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2차원적으로 만나는 그 지점이 적성에 맞는 직업이 되는 거죠. 아,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전공이 주목을 받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자녀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YG멘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준표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진로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전과 지금 좀 우리나라의 공교육 현실에서 진로교육이 좀 변화가 좀 있나요? 많이 변했죠. 전에는 무조건 공부, 학습 이것만 강조를 했었는데 일단 예전에 우리 자랄 때랑은 부모님 때랑은 많이 다르게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이제 학교마다 중학교 이상은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진로 수업 시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전엔 전혀 없던 거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다는 얘기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감을 좀 하시는지요?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이들이 꿈이 있는 게 좀 비정상이죠, 오히려. 아. 그 나이 또래에는 뭐 이렇게 막 거창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오히려 특이한 건데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애들이 꿈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항상 부모님들한테 되묻거든요. 옛날에 무슨 꿈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걸 이루셨어요? 하면 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표님, 저희 학교 현실에서는 갑자기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고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갑자기 선택해야 된다든지 그동안은 초, 중 때는 진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다가 대학 입시라든지 고등학교 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 시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 선택의 순간에 맞는 그 아이들의 그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이제 진로 진학 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일반고를 갈 것이냐 자사고를 갈 것인가에 아주 큰 꿈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의 성격적 성향으로 봤을 때 애가 좀 사회성이 좋고 그다음에 순발력이 빠르다 이럴 때는 특목 자사고가 맞는 거고 아이가 좀 차분히 칭찬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순발력이 약한 아이라면 오히려 일반고가 맞고 이런 식의 학교 선택인 거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 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목표 학과가 있으면 되게 정하기가 쉽습니다. 목표 학과가 그래서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에 이제 너무 꿈이라고 애들이 강박이 되게 되면 안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아서 더 못 정하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있으면 되게 좋은 거고 없으면 가장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고 꿈은 또 바뀌어도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게 진짜 진로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친구들 중에서는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꼭 꿈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버리시더라도 좋아하는 거는 좀 어떻게 좀 도우면 좋을까요? 근데 저희는 워낙 아이들을 많이 보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없는 애들 별로 없어요. 좋아하는 거는 반드시 있다. 대부분 엄마 앞에서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좋아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다 엄마 아빠가 다 커트를 한 겁니다. 아, 본인 기준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는 한두 번 그걸 겪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얘기해서 뭘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따로 불러서 얘기하면 막 신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그 경계를 몇 번 아이들이 넘나들다가 혼나게 되면 정말 부모가 필요할 사춘기 때 얘기를 더 안 하게 되는 현상들. 그럼 사춘기 때 부모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은 또래 집단에서 정보를 얻는데 그들끼리는 아는 게 서로 비슷한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더 역량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모님께 나타내는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초등학교부터 많죠. 엄마 나 축구 선수 될래. 그럼 이거 되게 좋은 시그널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뛰어오면서 엄마 나 오늘 축구 선수 될래.
이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애가 어디서 모르지만 축구라는 어떤 자극을 받았구나. 확대하면 스포츠 분야에 대한 자극이고 더 확대하면 문화에 대한 자극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상황인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직업 속에 축구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갑자기 그날부터 설득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한테 전화해서 오늘 꼭 일찍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마트 가서 맛있는 반찬을 사서 저녁에 차리면서 밥상머리에서 바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야, 대한민국의 축구로 성공하는 애가 몇이나 되니 축구는 나중에 조기 축구로라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공부하자. 본인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여러 개가 누적됐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음 반응이 뭐가 나올 줄 뻔히 알기 때문에 괜히 말하면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니까 얘기를 빨리 끝나는 게 좋죠. 그래서 몰라,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게 아이들한테는 아주 편한 대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것도 많이 강요를 하시잖아요. 아직도 좀 남아 있나요? 엄청 많이 남아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 어떤 전반적인 문제랑도 연관이 돼 있죠. 사자를 강요한다든지.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예나 지금이나 7가지입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교사, 의사, 교사, 공무원. 변함이 없어요.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이거죠.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한 직업들은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들이거든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더라도 가장 먼저 월급 걷어서 세금 주는 그런 직업들이고 옛날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특히 70년대 부모님들 속에는 잘 사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것 자체 집안 분위기가 아빠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초반 부모님들은 아빠가 이제 60년대 50년대 분들이니까 그때 월급 꼬박꼬박 갖고 오는 것이 사회에서 대단한 거였죠. 202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 쪽이 민간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안정성을 과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민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했었을 때 효과적으로 부모님이 대응하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무조건 인정하고 네, 그리고 좋아해야죠. 일단 아이가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 너무나 귀엽잖아요. 꼬마애가 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친구처럼 자꾸 들어주시고 자꾸 웃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긍정적으로. 예. 그러면서 다음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또 언제든지 얘기할 기회가 있고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꼭 막 뭔가 훈계를 하시고 지식을 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신나서 얘기하는 아이의 그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꿈이 학습 동기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꿈이 있어야지 아이가 공부를 한다. 근데 예를 들면 축구 선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공부를 안 할까 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 공부라는 것은 몰입하는 즐거움을 알았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몰입에는 여러 가지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아이는 그것도 적성에 맞아서 지금 수학 계산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몰입을 하는 거고 어떤 아이는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거에 몰입을 하는 거고 근데 뭔가 몰입했던 사람들은 다음 거에도 몰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는 뭐 그렇다고 해요. 뭐 성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학교 교과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 따라가면서도 뭔가 자기가 지금 축구에 몰입하고 싶어하고 음악에 몰입하고 싶다면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 어머님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학교 공부를 내팽겨치고 하는 거랑 그거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이거에 몰입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몰입하는 경험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극단적으로 축구에만 몰입하고 공부에만 몰입하고 이러는 것만 생각하셔서 그러는 거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많이 다르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에서 분야가 결정되는 거고요. 잘하는 거에서 직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2차원적으로 만나는 그 지점이
적성에 맞는 직업이 되는 거죠. 아, 서로 다른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너무 긴장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 예. 축구에 대한 분야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축구라는 분야 안에는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스포츠 예. 마케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에이전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닥터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축구라는 분야에서 운동에 이 피지컬도 되고 그 집착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운동 선수로 가는 거죠. 근데 축구가 너무 좋은데 자기는 수학을 잘하면 그러면 그쪽에 빅데이터 전문가를 우리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다 스포츠는 다 과학이더라. 너 좋아하는 그 피파 게임 하는 거 봐라. 저 막 선수들이 저기 게임에 저렇게 옮겨가려면 얼마나 많은 선수에 대한 정보와 저 사람의 데이터들이 있겠는가. 그런 거도 축구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죠? 이러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맞는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축구 선수 이렇게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표준고 때 못 찾아서 뒤늦게 방황하는 사람들도 요즘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죠. 그 이유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다양한 체험을 해서 자기가 주어진 어떤 능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표준고 때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공부 체험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어렸을 때 해야 될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그렇게 많이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방법, 해결책 중에 하나로 진로적성 검사를 네네.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검사를 활용할 때 좀 효과적인 팁이 있다면요? 진로 적성 검사 제가 이제 그쪽에 특허가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그런 질문을 예, 하시거든요. 특히 뭐 언제 어느 시기에 받는 게 가장 맞습니다. 좋으냐 예.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건 모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 언제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적성 검사가 제일 좋으냐 이랬을 때 모범 답안은 뭐냐면요. 딱 한 번의 적성 검사로 아이들의 적성을 파악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생각이다. 아이들의 적성을 파악하려면 차라리 적성 검사로 파악하려면 연속된 추이를 지켜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웬만하면 초등학교는 뭐 학교 결정 사항이긴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거의 매년 적성 검사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 검사를 뭐 선택 과목을 결정하기 위해서 적성 검사를 활용하고 싶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 때 4번을 했다면 여태까지 매년 한 번씩 4개 결과를 쫙 펼쳐놔야 되는 거죠. 펼쳐놨더니 4년 연속 다 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적성 검사는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또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방향을 결정해도 아주 크게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딱 펼쳐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적으로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성 검사가 이 아이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뜻하는 겁니다. 이것도 적성 검사의 큰 장점이에요. 그냥 마지막 거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한 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아이를 관찰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 체험의 결과, 상담 이런 것들로 결정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제가 진로적성 검사를 보면 뭐 크게 뭐 카테고리가 한 3-4개로 나누는 것 같아요. 뭐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욕망 직업 이렇게 크게 해서 뭉뚱그려서 답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런 의문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옛날식의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심리 적성 검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쪽 업계에서 그쪽 학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거장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내가 평생을 연구하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6가지로 나누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특성을 정의를 하고 그 특성을 보는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질문의 답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답을 보고 그 표준화 결과랑 맞춰보는 그래서 이제 막 뜬구름 잡는 얘기들 그래서 당장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광범위한 얘기 지금 학과 정해야 되는데 26개 학과를 추천하는 문이과 예체능 다 합쳐서 그런 검사들을 대부분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적성 검사는 대부분 데이터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전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싸니까.
싸니까. 예. 근데 저는 이건 교육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교육 행정가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21세기의 진로가 되게 중요하다면서 맞습니다. 학교 적성 검사 예산이 1인당 2,000원이에요. 그 안에서 소화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주로 자유학년제 때 하나요? 그건 학교마다 다른데요. 사실은 중학생들은 자유학년제보다는 3학년 때가 더 맞거든요. 3학년 때. 예,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원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처음 할 때 저는 시기를 되게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와서 끝나고 나서 없는 상황에서 뭔가 진로 탐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장에 급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3학년 때부터는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진로 탐색들을 강화하는 게 좋다라고 옛날에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3학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1학년 때 된 거죠. 애가 딱 봐도 완전히 인문사회 타입이다. 그럼 인문사회대 보내시면 되고요. 딱 봐도 이공계 타입이면 이공계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 자녀이지만 딱 봐도 잘 모르겠다가 많죠. 잘 모르겠다. 이공계 보내시면 됩니다.